산만하다, 덤벙거린다, 성격이 급하다, 지각도 많이 하고 물건도 많이 잃어버리시고 멍 때리는 일도 많고 참을성이나 인내심이 부족하다, 정리정돈 좀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다고 하면 혹시 내가 ADHD가 아닌가? 한 번쯤은 좀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이라고 합니다. 또 닥터 프렌즈라는 의학 유튜브 채널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ADHD 환자분들의 특징은 일을 이렇게 많이 벌려놓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뭐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뭔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약속이나 내가 해야 될 일을 깜빡하고 못하는 일도 많고요. 뭐 특히 업무 관련 일들이 이런 경우 많은데, 업무 관련 일이나 뭐 내가 좀 해야 될 것 중에 좀 하기 힘든 거, 골치 아픈 일들을 자꾸 회피하고 좀 미루는 거, 요게 이제 네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오래 앉아 있는 거를 좀 힘들어 하세요. 강의실이라던가 뭐 극장 같은 데서도 오래 앉아 있는 걸 힘들어해서 이렇게 막 손발을 움직인다거나 꼼지락거린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고요. 또 여섯 번째로 뭔가 모터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막 쉴 새 없이, 주변 사람들은 야, 왜 이렇게 좀 정신없어, 좀 앉아있어 봐, 막 이러는데, 이분들은 이제 뭐 가만히 앉아있는 걸 아까도 어려워하시고 막 부산스럽게 돌아다니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6가지 중에 4가지 이상 내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좀 ADHD를 의심해 볼 수는 있고요. 좋아하는 미드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도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예. 이것도 ADHD 의심 증상인가요? ADHD 환자분들이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를 좀 끝까지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뭐 2배속으로 본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책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렵다. 뭐 한두 장 읽다가 딴 생각이 나거나 집중하기 어려워서 책의 내용이 잘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혼자서 이렇게 알기는 어려워서 뭐 병원에 가면은 좀 여러 가지 또 정신과 의사랑 상담하면서 뭐 과거력에 대한 상담하면서 조금 더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파고들기도 하고요. 또 어디까지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주관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떤 분은 집중력이 월등히 좋은데 자기는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집중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정신과에 오시면 이런 집중력을 좀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내가 일반 인구에 비해 내 집중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는 그런 집중력 검사도 있고요. 뇌파 검사를 통해서 ADHD와 관련된 어떤 뇌 상태를 좀 측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뭐 병원에 좀 내가 좀 긴가민가 했다,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좀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게 사실은 좋기는 해요. 예. 제때 치료를 못하면 뭔가 부작용이 커지고 그런 게 있나요?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치료를 안 받으면 뭐 합병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ADHD는 내가 약간 ADHD로 인해서 뭐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 그게 뭐 일상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실은 꼭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뭐 ADHD를 가만히 둔다고 이게 뭐 엄청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ADHD 증상은 보통 어릴 때부터 시작돼서 성인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ADHD 증상이 있으면 막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고 또 정리정돈 못해서 혼나기도 하고, 뭔가 업무적으로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뭐 상사한테 꾸지람도 듣고, 약속 시간을 자꾸 늦어서 친구들한테 막 싫은 소리도 듣고, 뭔가 자꾸 이런 일들이 어릴 때부터 좀 반복이 된다면 뭔가 자존감도 좀 낮아지고,
좀 생활 자체도 좀 위축되면서 자신감도 잃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또 뭐 ADHD 환자분들 중에 또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은 분들도 있고, 이게 워낙 오래됐으니까 진승이는 원래 늦잖아 뭐 이렇게 또 주변에서 되게 지지적으로 또 이해해주는 분들이면 꼭 뭐 이게 뭐 무조건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또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내가 ADHD인 거를 모르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병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뭐 내가 게을러서 내가 이런 거야, 아니면 내가 뭔가 나는 뭐 지금 나사가 빠져서 맨날 약속도 깜빡하고 막 실수도 하고 막 계속 그러면서 좀 자책하면,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좀 낮아질 수는 있고, 뭐 심하면 우울증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ADHD랑 우울증의 차이가 확실히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울증의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집중력 저하거든요. 그러면 ADHD 환자분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집중력 저하고 우울증도 집중력 저하다 보니까 이거를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환자분이 집중력 저하 때문에 오셨는데 이 원인이 우울증 때문인지 ADHD 때문인지를 이제 저희가 감별을 하는데요. 일단은 우울증인 경우는 집중력 저하가 발생하지만 우울 증상이 같이 있어요. 좀 우울하다, 울적하다 이런 거와 같이 집중력 저하가 있다면 ADHD보다는 좀 우울 쪽에 가깝고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한 주의력 저하는 환자분들이 보통 언제부터 집중력이 떨어졌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 올해 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작년 말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한 달 전부터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HD는 집중력 저하가 어릴 때부터 만성적으로 있는 거고, 우울증은 좀 몇 개월 전? 뭐 요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사실은 좀 감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ADHD 환자분 본인이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다, ADHD인 것 같다 하면 저희가 뭐 환자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어릴 때를 굉장히 유심히 물어봅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셨는지, 뭐 산만하다고 뭐 얘기를 듣진 않았는지, 까불까불 되지는 않았는지, 수업 시간에 집중은 잘 했는지, 뭐 숙제나 준비물 같은 거 알림장은 잘 챙겼는지, 또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면 뭐 중학교 때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라고도 하시고, 뭐 생활기록부를 가져오라고도 말씀드리고 해서 어린 시절에 좀 그런 상황들을, 학창시절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자세하게 좀 여쭤봐서 그런 부분들, 이 집중력 저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여부를 좀 유심히 봐요. 예. 치료는 사실은 ADHD라는 거는 어떤 트라우마나 뭐 어떤 환경 이런 영향보다는 이 뇌에 기질적인 원인으로 생긴 거라는 의견이 대세거든요. 사실 집중력을 유지하는 전두엽, 그리고 충동이나 충동성을 좀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ADHD 환자분들이 ADHD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 기능 저하가 발생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 전두엽 기능을 올려주면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 아토목세틴이라는 두 가지 약을 쓰고요. 이 약들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좀 증가시켜서 뇌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약들은 6살부터 복용할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ADHD는 아동 청소년한테만 걸리는 질환이라고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게 성인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성인 ADHD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약제들은 아동 청소년들이 복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약이기 때문에 성인이 드셨을 때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ADHD 치료는 약물 반응이 좋아요. 실제로 ADHD 환자가 많은가요? 소아 아동 청소년인 경우는 보통 통계적으로는 한 8%에서 10% 정도 존재한다.
근데 이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성인이 되면서 저절로 좀 좋아집니다. 사라져요. 근데 이제 절반은, 그러니까 한 뭐 3, 4% 정도는 성인이 돼도 지속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성인 이제 집중력 저하가 이제 그냥 뭐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특성이 아니라 이게 ADHD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미디어나 유튜브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리면서, 전문가분들이 알리면서 이제는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이구나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2017년에 사실은 성인 ADHD로 치료받는 분들이 대략 한 9,000명 정도 됐거든요. 2017년에. 근데 작년 2023년에는 6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진짜 7배나 환자분이 증가한 거죠. 그만큼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 통계를 봤을 때는 성인의 한 3에서 4% 정도가 ADHD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를 대비했을 때는 한 80만 명 정도는 ADHD일 거라는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6만 명이면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또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의인들도 ADHD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누구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사실 뭐 이분들과 직접 얘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인슈타인, 뭐 스티브 잡스, 피카소, 에디슨, 뭐 이런 위인들이 좀 ADHD이지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이 좀 추측을 하고 계시죠. 예. ADHD라서 성공에 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약간 좀 애매한데, ADHD라고 성공한다, 이건 또 아닐 것 같고요. ADHD라고 또 성공을 못한다, 그건 또 아닐 것 같고. 근데 ADHD의 어떤 면들이 이 위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남들이 다 성공하는 방법대로 성공을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다 진짜 인류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걸 남기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거, 이런 경우는 좀 ADHD의 성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만 좀 한번 제가 짚어보면, ADHD 환자분들은 같은 작업을, 좀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하는 거를 지루해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ADHD가 없다면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 왔을 거예요. 저는 좀 잘하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이분들은 그게 싫으니까,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방법 뭐가 없을까? 막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이게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기존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거를,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막 이렇게 연구해서 좀 찾아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ADHD 환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막 잡생각도 있고, 막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다른 거 할 게가 생각이 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공부를 해야 되는 막 게임 생각이 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는 거엔 방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또 아이디어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는 게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수업 시간 같은 때 ADHD 환자분들,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강의 내용에 집중을 하는데, 이분들은 막 교수님의 뭐 예를 들어 뭐 옷에 약간 실밥이 이렇게 나온 거, 뭐 교수님 안경테가 좀 삐뚤어진 거, 약간 요런 거에 집중하면서 수업 내용을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지만, 남들은 교수님 이 칠판에만 집중하는데 본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거에 이렇게 집중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남들과 다른 시각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성공으로 좀 이어지는 요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ADHD 환자분들이 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ADHD가 많은 분들이 집중을 못하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좀 더 표현을 하자면 내가 집중하고 싶을 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뭔가 지금은 집중해야 돼, 지금은 쉬어야 돼, 이런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흥미로운 분야나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거는 오히려 과몰입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ADHD 환자분들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부분도 이 두 가지 증상이 대표적이라, 그러니까 뭔가 확 과몰입하면 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자야지, 내 회사 가야지 해야 되는데 그게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뭔가 자기가 한번 좋아하면 확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뭐 피카소 이런 분들이 뭔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정말 미친 듯이 몰입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특정 영역에 과몰입하는 부분들도 이런 성공 요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되게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은 해야 직성이 풀려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자기 반 친구들 한번 보시면 막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이 문제는 누가 얘기해볼까? 그럼 막 저야 막 선생님 말 끝나기 전에 계속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 진승아 너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다른 친구 해볼까? 그래도 계속 저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ADHD 경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행동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남들 시선이나 어떤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이거 해야 돼.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모험, 좀 리스크를 좀 감수하는 경향, 리스크를 좀 도전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ADHD 환자분들이 대화 나눌 때 상대방의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 내용에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뭐 좀 엄마가 혼낼 때 너는 뭐 내가 하는 얘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근데 그게 일부러 반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화 내용도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순간 기억력도 좀 저하가 되기 때문에 금방 휘발성으로 그 상대방의 지시사항이 또 사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너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법들을 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이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남들의 방식을 아무래도 그 기억이 남으면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또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향이 뭐 되게 삶에 불편감을 줄 수도 있지만 이 좀 위인들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신의 어떤 강점으로 이용해서 좀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HD는 뭐 내가 잘못해서 생긴 질환도 아니고 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두엽 기능이 좀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으면 뭐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감이 있고 뭐 내 어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드시면 뭐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올려주는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진작 치료를 받을 걸 그랬다, 이렇게 만족감도 높으시고, 좀 저는 치료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내 상황이 100% 막 약을 먹는다고 해서 막 내가 힘들었던 백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절반 정도, 약 먹기 전보다는 집중력이나 뭐 충동적인 부분, 과잉행동 부분들이 좀 좋아지면 뭐 삶의 질이 정말 좋아진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었을 때 어쨌든 생활이 전보다 좀 편안해지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ADHD가 의심되고 그 증상들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감이 있다 그러면 뭐 한 번쯤은 좀 병원에 오셔서 한번 뭐 상담이나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